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일주론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주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주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주론을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대현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이 명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이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천간은 간목부터 계수까지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이렇게 해서 동서 남 북을 형성을 시키고, 이 무기토는 오행의 중앙이다. 그래서 중정지토다. 그리고 이 십천간이 있고, 지지에서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를 각기 오행에 배정을 시키고, 그래서 10간, 12기를 조합을 하게 되면 간목은 천간의 처음이고 이 자수는 지지의 처음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갑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 그 다음에 이 을목은 을축이 되는 거죠. 갑자, 을축. 그 다음에는 이 병화가 임목에 앉게 된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이렇게 해서 이 61주가 형성이 되고, 이 61주에는 6개의 가문이 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갑자순에 개유까지를 일순이라고 그러고, 이 일순은 즉 예를 들자면 뭐 김씨 가문이다. 그러면은 이 갑자순의 10개의 천간과 10개의 지지의 집안과 이 갑술수는 이 개미에서 또한 끝난다. 그러면은 이 갑술은 이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문은 김씨의 가문이 아닌 박씨의 가문이다. 또한 삼수는 갑신일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계사일주까지 끝나고 이것을 삼순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수는 갑오일주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수는 예를 들어서 박씨다. 그러면은 이 갑오일주, 이 수는 사순이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씨가 무슨 뭐 여러 성씨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이박이 지났고 다른 성씨다. 그래서 각자의 똑같은 갑목의 집안과 이 갑자일주의 집안과 갑술일주의 집안과 갑신일주의 집안과는 각기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공망법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찌 되었건 61주가 여기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최후 육순, 마지막은 이 갑인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육순이라고 그러고, 갑인부터 시작이 되어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까지 와서, 처음에 시작은 갑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갑목의 끝,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까지 왔고, 자수부터 시작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해수까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개해가 마지막이 된다. 자, 먼저 일주론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일주론에 대해서
명리를 탐구하시는 부모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만났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고 많은 종교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명리를 공부를 하시게 된 것에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인연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인연성 중에서도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 필자의 같은 한 계열의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61주에서도 6개의 가문이 있듯이 이 각자 같은 간목이라도 6개의 지지를 깔고 앉게 되는 그 상황 속에 6개의 가문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명리를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명리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필자를 만나게 된 것에는 또 거기에 따른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들은 글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든 글은 낮춤말로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큰 이해가 있기 바라고 사주학은 출생한 연월일시 8글자의 간지에 나타난 음양 오행의 배합을 보고서 그 사람의 부기, 빈천, 부모, 형제, 처자, 질병, 결혼, 성패, 기중 등 여러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다른 사주팔자 8글자에서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자신의 사주팔자는 육친과 자신의 신호애라 생사의 환경을 살피는 전체이며 일주는 월지 환경과 사주 환경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기 위한 공부이다. 일주는 개별적 성분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사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연주가 있고 월주, 일주, 시주 이것을 사주라고 그런다. 4개의 주가 모여서 사주가 되고 팔자라 하면 간지 또한 월주간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전체가 8글자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금묘화실에 해당되는 사주팔자는 조상, 부모, 그리고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손이다. 즉, 내 조상과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자손. 이렇게 해서 사주가 형성이 이렇게 해서 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에 관련된 성분은 일주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는 이 사주는 전체의 나의 전체를 상징하고 그 전체 속에서 일부분 이것을 개별적 성분으로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나와 나의 아내이면서도 이 속에는 나의 자손, 나의 부모, 나의 조상까지도 또한 이 속에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성분인 일주를 알기 위해서는 각기 10천간의 성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천간의 자자지지에 암장간들의 십신과 육친 성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일지가 상징하는 육친과 십신 성분을 알아야 하며 월지와의 관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알아야만이 일주론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혹자는 일주만 살펴보고 맞다 틀리다 말을 하는데 일주만 살펴보는 것은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주 전체의 환경 속에서의 일주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주는 사주의 주인인 나와 배우자, 그리고 일간은 정신이고 일지는 육체를 상징하므로 월주와 사주 환경에서 수많은 차이점이 있다. 가령 60월주는 60간지의 일주를 만난다. 60개의 간지가 있기 때문에 이 60월주가 형성이 되고 이 60월주와 60간지 이 부분이 어떠한 조합이냐 그러면은 6 곱하기 60은 즉 3600종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의 성분이 3600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에서도 태어나는 그 시간이 12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3600 곱하기 12시즌은 43,200종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주까지 또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숫자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일주로는 사주 전체의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일주의 개별적 성분으로 본다면 일간이 추구하는 정신적 영역과 일간의 성격 그리고 배우자의 성격을 큰 틀에서 판단하는 주요 성분에 해당이 된다. 즉 가령 예를 들어서 정의 일주라면 이 해중 임수, 이 해수는 천을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와 합의되는 해중임수다. 그래서 정임, 한목, 회두생에서 또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정화를 생하는 천을귀인 남편이다. 그래서 이 천을귀인 남편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신과 귀신만 찾으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런데 만약에 정미일주라면 일지미토가 남편궁인 관사를 극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밤송이 현침이다. 그래서 이미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해일주가 해자축 월에 태어난 정해일주였었다. 그러면 해수가 귀신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이 정미일주가 그러나 해자축 월에 태어났다면 일지미토가 희신이 돼서 귀신이 된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관계에서 지신과 시신의 차이,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성격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혈관 투출의 유무에 따라서 잠재된 성분과 발현된 성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을 먼저 알고 일주론을 살펴야 할 것인데 연월주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일주이고 그 환경에 불미할지라도 시주에서 부족함을 채워준다면 득병지약으로 병이 있고 시주라는 약을 만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주에서 약을 만났다면 중년 이후 행복을 노래하는 팔자가 되겠지만 시주가 기신이 되었다면 결혼 이후부터 장애가 많은 팔자가 된다. 이처럼 구조 배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주론에 들어가는 길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 육친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정해일주와 정미일주를 예를 들었는데, 어떠한 일주이냐에 따라서 이 육친, 남자와 여자의 육친 성분이 틀리다. 그래서 손자, 장모, 증조부, 먼 그러한 조상까지도 또는 나의 몇 대 후손까지도 이것을 육친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먼저 일주론을 설명을 하려면 이 육친론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사주를 공부를 하려면 일주론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육친론을 공부를 해야
이 일주론을 풀어갈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월지에서의 12운성. 예를 들어서 월지가 지금 이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미월은 여기에서 보면 화개살이다. 그래요. 이 간목의 화개살이 미월이다. 또는 을목이라면 수월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런데 이 월지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갑자 일주였었다. 그런데 미월에 태어났었다. 그러면은 이미 미월이기 때문에 화염조토다. 그래서 이 일지자수가 여기에서는 무슨 성분이냐 또한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수는 목욕살이다. 목욕살은 목욕살인데 밝고 환한 희신이기 때문에 미월에 천지 만물을 온도 조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지가 벌써 희신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덕, 어머니의 덕이 좋다. 그리고 이 간목은 두뇌가 되는데 이 간목을 머리 두뇌를 시원하게 하는 자수이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좋다. 핑핑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월지 관계와 12운성 일지 관계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갑자 일주였었다고 할지라도 이 자수가 미월의 어떠한 성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벌써 잠이 원진 성분이다. 또한 이 자수는 자중 개수가 들어가 있고 이 개수는 미토에 미월에 인묘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미토가 화개살이다. 화개살이기 때문에 나의 모친인 정인인 나의 어머니는 이 화개살 공부에 종교 공부에 굉장히 집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이 경우 어머니가 혹시 태어났을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은 종교성이 상당히 강해진다. 그러면서도 자칫 종교에 집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잠이 원진 화개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성분에서 어머니 성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간목이 또한 자수는 일지 배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의 성향을 또한 12운성으로 해서 살펴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12운성 포태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일주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운성을 알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망법을 알아야 된다. 내 일주가 공망인가, 월주가 공망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그 육순에 의해서 갑자순, 갑술순,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해서 육순이 있는데 이 순 중에 갑자순은 수레공망, 갑술은 신유공망, 갑신은 오미공망, 갑오는 진사공망, 갑진은 인묘공망, 갑인은 자축공망 이렇게 해서 이 공망을 알고 어떠한 것이 공망이 되었는가 선천지기가 공망이 되었는가, 후천지기가 공망이 되었는가, 이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일주론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론을 알기 위해서 이 필자가 육식단지 일주론을 정리를 다 해놨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일주론을 알기 위해서는 십신론을 알아야 한다. 자, 십신론에서는 예를 든다면 내 이 간목이 무엇을 깔고 앉아 있는가? 간목이 인목을 깔고 앉았다면 비견이요. 이 간목이 또한 묘목은 깔고 앉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월지가 묘월이었거나 아니면 을목이 있었다면 이것은 겁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사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다면 식신이요.
간목이 갑오로 왔다면 이때는 상관이 된다. 그리고 이 정화가 있어도 상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일간이 뭐 신사로 왔다. 신금에서 사화를 보면 이 사화의 신금은 정관이다. 그래서 신금의 신사 일주로 하시면 내 앉은 자리가 정관이구나 하는 이 십신론을 알아야만 십신 성분을 알아야 일주론을 풀어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론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월지와 일지 지장간의 관계, 그리고 이 지장간에서 예를 들어서 진월이다, 일지가 진토였다. 예를 들어서 병진 일주였었다면 이 병진 일주의 암장간에는 무토와 계수와 을목이 암장되어 있다. 이 병화 일간의 계수는 정관이요, 을목은 정인이요, 무토는 식신이다. 그래서 먼저 이 암장간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암장되어 있는 이 성분을 알기 위해서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가 각기 뜻하는 것이 있다. 모든 질병과 인체, 그 물체, 인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지가 인목이었다. 인목은 질병으로는 심장을 상징하고 머리, 담낭, 눈, 근육, 동맥, 무릎, 팔, 족소양, 담경을 상징한다. 물체로는 발전기, 피아노, 목재, 동상, 전주, 가로수, 고층 건물, 나루터, 의복, 서적, 신문, 목기, 책상, 탑. 그 다음에 모양으로 보면은 목군이요. 인물로 본다면 학자, 법인, 발명가, 언론인, 문화인, 종교가, 판사, 무서운 사람, 건망증 환자, 힘센 장사 등. 그래서 통변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은 약식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일간이었었다. 그러면은 내 사주 원국에 축토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축이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백호살. 그 다음에 내 사주에 진토가 있었으면은 축진 파살에 이건 오기살. 묘목이 있어도 오기살. 신금이 있으면 금요성, 미토는 압록성, 유금은 문창성.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신살 성분, 이 신살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필자가 다 정리를 해놨다. 일주론 속의 정리를, 이 모든 것들을 정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 살성들이. 일주론이지만 일주론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병신일주였었다. 그러면은 병신일주는 암록성, 문창성이 들어가 있다. 문창귀인이요, 암록성이요. 그러면 문창성의 성분이 무엇인가, 암록의 성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많고 많은 살성들이 있죠. 이 살성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 양인살, 괴강, 백호, 오기, 금요, 암농, 문창, 천을귀인, 홍염살, 일지, 상문살, 조객살, 단명살, 원진살. 이 사실은 명리 공부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외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 필자는 뭐 이거 표가 없어도 이걸 다 거의 다 외운 상태이지만 일반 명리 공부할 사람은 이것을 외워야 한다.
그래서 뭐 이 사주에서 불구각살, 고신살, 과숙살, 삼재살, 삼살방, 대장군방, 나체도화, 효신살, 천라지망, 평두살, 곡각살, 현침살, 고란살, 폐살, 음착살, 과부살, 시박대패살, 음양살, 암압살, 비겁살, 식상재성, 일시형충, 관식투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신살에 들어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 관식투전, 식상태왕, 인성태왕, 양인사주, 괴강사주 오기살, 삼형살, 상문조백살, 역마살, 겁살, 제살, 수옥, 천살, 지살, 연살도와 고갈살, 망신살, 장성,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러한 부분을 전체를 알아야만이 이 일주론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 사주 전체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또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충파해 되겠죠. 합과 형충파해. 그래서 자수가 자수를 만났을 때, 자수가 축토를 만났을 때, 자수가 임목을 만났을 때, 자수가 묘목을 만났을 때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이 이거 외에도 자수가 자수를 만났으면 오화를 노충하고 자수가 축토를 만나면 이 부분은 자축 합이 되는데 자칫 오기살 발동이 되지 않았는가를 봐줘라. 자수가 임목을 만났다면 자축 인해서 축토가 공엽이 되어 있다. 축토가 무슨 성분인가 봐줘라. 자칫 축과 임목이 합이 되어서 쓸모없는 임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또는 묘목이 있었다. 그러면 자묘 상형살, 진토가 있었다. 그러면 자진 합을 하면서 신금을 불러오는지를 또 본다. 그래서 합과 형충파의 이 전체를 알아야만이 일주가 설명이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질병론으로 이렇게 가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갑목은 머리요, 을목은 이마를 상징하며 병화는 어깨, 심장, 눈, 소장과 어깨, 갑목은 쓸개, 수염, 머리카락, 을목은 간과 목덜미, 눈썹, 두발, 음목, 병화는 소장과 어깨. 그래서 어깨가 결리다 그러면 소장에 병화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심장, 무토는 갈비, 겨드랑이, 옆구리 또는 무토는 대장 질환에 잘 걸린다. 대장암에 잘 걸린다. 그리고 무토는 유장을 상징한다. 기토는 비장, 배꼽 아래 질병. 그래서 기토가 이상이 있으면 배꼽 아래쪽의 질병이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경금은 대장, 폐, 배꼽, 신금은 기관지, 폐, 소장, 다리, 임수는 방광, 경락, 삼초, 신장, 계수는 방광, 다리, 신장과 발. 이렇게 해서 이 각기천간이 나타나는 질병의 성분. 이것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각기 자기가 깔고 앉은 지지의 암장간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한 알아야만이 일주론으로 통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간 자체가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한 지지 12개의 지지가 각기 상징하는 이 질병적인 관계. 이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사주에서 크게 나눴을 때 금목상전, 수화상전, 수토상전, 화금상전, 목토상전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의 상황. 목의 질병, 화기의 질병, 토기의 질병, 금기의 질병, 수기의 질병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이 부분은 각기 일주에 따른 직업 성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행에 의한 직업 분류로 목화 토금수가 여기에서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일주론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필자가 사주 전체를 압축하고 줄이고 줄여서 진의 핵심만 뽑아서 일주론을 형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주론을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필자의 책들인 초급편과 중급편, 고급편 상하권, 신살론, 십신론, 그 청간론 비결, 이 부분을 보신다면, 그리고 일주론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일주론에 압축을 시켜놨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궁금증에 의해서 자기 일주론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을 거의 다 이렇게 하시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공부가 깊어지면, 나는 뭐 정미일주인데, 내 자식은 무슨 뭐 갑자일주인데, 내 남편은 무슨 일주인데, 누구는 또 무슨 일주인데, 내 친구 누구는 또 무슨 일주인데, 이러한 식으로 이것을 찾고서 찾고 이것을 보다 보면 이것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이 명리 입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많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 이러한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일주론에 들어가는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일은 갑자 일주부터 시작을 해 나가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